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경찰 중앙수사국에서 패통탄 총리와 훈센 상원의장 간 통화 녹음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수사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고소 내용을 하나로 통합해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국가 외부의 안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회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되었습니다. 사건은 2025년 6월 19일 접수되었으며 이후 수사팀이 정식으로 구성되어 추가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캄보디아가 북한 해커를 고용해 태국에 사이버 공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는 어떠한 북한 해커와도 연관이 없다고 반박하며 태국이 국제사회에서 캄보디아의 명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최근 2주 동안 태국 해커들이 캄보디아 정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공격한 정황이 발견되었으며 캄보디아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이를 차단해 피해는 경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캄보디아 국민에게 소셜미디어상의 허위 정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차이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미국으로부터 36%의 관세를 부과받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통상대표부와의 협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실제 부과될 세율은 미 측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측은 7월 9일 이전에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협상 과정은 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트럼프 시대 관세 재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시한 내 타결 여부가 태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차이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제안을 7월 6일 밤 제출했으며 무역 균형 회복을 위해 수입 관세 인하와 무역 구조 조정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품목에 0% 관세를 제한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및 산업제품 시장 개방 확대와 에너지와 항공기 구매 확대를 통해 36% 보복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부대변인이 태국인이 외국인의 사업 대리인이 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최근 푸켓에서 관련 사례 23건이 적발돼 각 20만 바트 벌금, 징역 2년 집행유예, 회사 폐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관광업, 외식업, 부동산 등에서 외국인이 태국인을 앞세워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불공정 경쟁과 자금 세탁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민이에 가담하면 최대 3년 징역, 벌금, 자산 몰수, 사업허가 취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태국인은 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과 미 해군이 연합 해상훈련을 촌부리 사타입, 라용, 타이만 북부 해역에서 시작했습니다. 훈련은 7월 18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해상안보 협력과 연합 작전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미국은 USS 산타바버라함,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시오크 대짜멜기, 미 해병대, 채칠함대 군악대를 파견했습니다. CAR-80은 1995년부터 태국 해군이 참여해온 인도, 태평양 지역 최장기 훈련 중 하나로 항구 및 육상, 해상 훈련 평가 단계로 구성됩니다. 방콕 항공이 7월 1일부터 수완나품 공항 출발 국제선 비행에 태국산 지속가능 항공연료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PTT와의 협력으로 추진된 이번 시범 사업은 탄소 중립 목표와 친환경 항공 전환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사용된 SAF는 PTT 글로벌 케미컬이 폐식용유로 생산했으며 1% 비율로 총 500만 리터가 투입됩니다. BYD가 2025년 8월 8일 태국에서 CL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65만에서 75만 바트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8월 21일 출시 예정인 토요타 야리스 아티브 하이브리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 차량은 1.5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하며 시속 100km까지 7.3초에 도달하고 최고 속도는 185km입니다. 연료와 전기를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124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양 예산 중 100억 바트를 별도로 배정해 피해 지원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첫 출근한 자리에서 상무장관은 트럼프 관세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이미 다양한 지원 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혔으며 기금은 주로 피해자 대상 금융 지원과 신규 시장 개척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계획을 가능한 빠르게 전 과정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 농민, 산업계, 기업인 모두를 포괄해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7월 7일 콘깬 지역 고속도로에서 마약을 운반하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차량을 추적해 주유소에서 대기 중이던 남성을 붙잡고 검문한 결과 차량 안에서 400만 정의 마약이 담긴 자루 9개를 발견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외국인을 운송하는 일로 알고 갔으나
현장에서 협박을 받아 마약을 운반했다고 진술했으며 아내는 차량을 몰아 앞서가며 경찰 검문소를 감시하고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람 지역 주민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불가로 언론에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구청과 시청에서 제작 자재가 부족해 언제 발급 가능한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은 만료된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거나 먼 지역에서 귀향해 발급을 시도했으나 모두 같은 이유로 불가능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 업무명의 이전 등 주민등록증이 일상생활의 필수라며 내무부의 자재 공급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4년 4월에도 발생했으며 올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